피로 물든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강세리의 흐릿해진 시야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령. 유령이야.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자영은 강세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놀랐어? 내가 살아있어서?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뉴스에서 죽었다고. 강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상무가 내 죽음을 위조했어.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야. 최자영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제발 병원에 데려가줘. 나 죽을 것 같아. 강세리가 피를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최자영은 강세리의 애원을 무시하고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힌 죄값을 치러야지. 병원? 그런 건 기대하지 마. 사랑했어. 난 그냥 황기찬을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남의 남편 빼앗고 친구를 배신하고 아이까지 죽게 만든 게.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복수의 여신이 된 최자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이 자기 목숨을 걸고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피해 복수를 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반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치킨집 앞 골목길에 서 있던 강세리는 멀리서 어슬렁거리는 최자영을 발견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최자영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칼부림 자작극이 실패한 후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머니. 강세리가 밝은 목소리로 최자영을 불렀습니다. 최자영은 고개를 돌려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치매로 인해 흐려진 눈동자에서 잠깐의 인식이 스쳤습니다. 제인아? 내 딸 제인이? 최자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강세리는 친근하게 다가가며 최자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여기서 혼자 계세요? 찾고 있었어요. 최자영은 강세리를 강제인으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강세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더욱 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인아, 나 길을 잃었나 봐. 어디 가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 같이 가야 해요. 강세리는 최자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급한 일? 무슨 일인데? 최자영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해요. 엄마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강세리는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속으로는 강제인을 무너뜨릴 완벽한 카드를 얻었다는 만족감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딸이라고 믿는 강세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제인아, 너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화장을 다르게 했나? 강세리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화장을 좀 진하게 했나 봐요. 요즘 스타일을 바꿔보고 있어요. 어때요? 예뻐 보이나요? 그래. 그런가.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최자영은 의심을 거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 부둣가로 향하는 길에서 강세리는 최자영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최자영은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고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세리는 인내심을 갖고 상대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인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집이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최자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엄마. 정말 중요한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강세리는 최자영을 계속 이끌었습니다. 으슥한 항구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최자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제인아, 여기가 어디야? 왜 이런 무서운 데 왔어? 최자영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엄마. 만날 사람이 곧 올 거예요. 강세리는 최자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강세리의 눈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강재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카드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최자영은 여전히 강세리를 딸로 착각한 채 그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를 걸으며 강세리는 최자영을 이끌었습니다. 최자영은 낡은 건물의 음침한 분위기에 불안해하며 강세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고 깨진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여기가 정말 맞아? 너무 무서운 곳 같은데. 최자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끝날 거예요. 강세리는 차갑게 대답하며 401호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간소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을 안으로 밀어넣고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를 듣고 최자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제인아? 왜 문을 잠그는 거야? 최자영이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곧 다른 사람이 올 텐데 그 전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강세리는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와?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최자영은 혼란스러워하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제인이요. 진짜 제인이 올 거예요. 강세리가 말하자 최자영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가 제인이잖아. 왜 이상한 말을 해? 최자영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강세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빠르게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아,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그냥 중요한 사람이 와요. 엄마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자영은 점점 불안해하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인천 바다가 보였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인아, 배고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집에서 밥 먹고 싶어. 최자영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준비해온 김밥과 물을 꺼내 최자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고마워, 딸아. 그런데 이 김밥 어디서 샀어? 우리 동네 김밥 천국이랑 맛이 달라. 최자영은 김밥을 받아들이며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샀어요. 빨리 드세요. 강세리는 짜증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이 음식을 먹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단계 완료. 이제 2단계 시작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악독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최자영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인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너무 춥고 무서워. 왜 계속 여기 있어야 해? 조금만 더요, 엄마.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내일이면 다 끝날 거예요. 강세리는 인내심을 잃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최자영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상황 파악이 어려웠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강세리는 최자영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YL그룹 회장실에서 강재인은 휴대폰을 들고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최자영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혹시 못 보셨어요? 강재인이 도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부터 못 봤어. 어디 갔나? 혹시 무슨 일 있어? 도민준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어디 가실 분이 아닌데.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를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 접수 창구에서 담당 경찰관이 차분하게 상황을 접수받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즉시 수사에 들어갑니다. 성함과 나이, 그리고 실종 당시 복장을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최자영, 올해 65살이고 어제는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키는 160cm 정도이고 머리는 파마를 하셨어요. 강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시는 장소나 좋아하시는 곳이 있나요? 치킨집이나 마트, 동네 공원 정도예요. 치매가 있어서 멀리 가지는 못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강재인은 황기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기찬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자영이 사라진 것이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관장님이 어디 가셨을까? 혹시 옛날 친구분이라도 만나러 가신 건 아닐까? 황기찬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치매가 있어서 혼자 멀리 갈 수 없어. 게다가 요즘 증상이 더 심해지셨어. 강재인이 답답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곧 찾아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CCTV도 많고 요즘은 수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 황기찬은 형식적으로 위로했습니다. 강재인은 동네 곳곳을 헤매며 최자영을 찾아다녔습니다. 치킨집, 마트, 공원, 복지관까지 최자영이 평소 가던 곳들을 모두 돌아봤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강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요즘 치매 환자들 실종 사건이 많다던데.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해가 지면서 강재인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자영이 혼자 밤을 보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떠돌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줄 수는 없어? 엄마가 실종됐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강재인이 황기찬에게 따졌습니다. 나도 걱정되지만 경찰에서 전문적으로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내가 나가서 찾는다고 더 빨리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황기찬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재인은 혼자서라도 최자영을 찾겠다고 다짐하며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재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최자영 소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재인? 전화기 너머로 강세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재인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세리야, 너 왜? 혹시 엄마 소식 알고 있어? 네 엄마 최자영 나한테 있어. 강세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강재인이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놀랐지? 네 소중한 치매 엄마가 지금 내 손안에 있다고. 어제부터 내가 잘 돌봐주고 있어. 강세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너한테 있어? 엄마한테 뭘 한 거야? 당장 돌려보내. 강재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무사해. 밥도 잘 주고 있고 말이야. 하지만 언제까지 무사할지는 네 행동에 달려있어. 강세리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들려줘. 진짜 너한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강재인이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최자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인아? 나 여기 어디야?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곧 데리러 갈게요. 강재인이 절규하듯 불렀지만 이미 강세리가 전화기를 뺏은 상태였습니다. 확인됐지? 이제 내 조건을 들어봐. 강세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뭘 원하는데? 돈이면 얼마든지 줄게. 엄마만 돌려보내줘. 강재인은 이를 악물며 애원했습니다. 돈? 그런 시시한 걸로는 안 돼. 첫째, YL 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떼. 둘째, 황기찬 옆에서 영원히 떨어져. 셋째,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 강세리는 차근차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쳤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그건 너무 과해. 말도 안 된다고? 그럼 네 엄마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 치매 환자가 혼자 위험한 곳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줘. 하루만. 아니 이틀만. 하루. 너무 많아. 오늘 저녁까지야.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네 엄마는 뭐 상상에 맞기에. 강세리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알았어. 오늘 저녁까지 결정할게. 그런데 엄마한테 절대 상처 입히지는 마. 제발. 그건 네 행동에 달렸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 같은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네 엄마한테 좋지 않을 테니까. 강세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재인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최자영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음식을 사러 나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최자영의 눈에서 혼란스러웠던 빛이 사라지고 또렷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명료해진 의식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최자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방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 그년이 날 속였구나. 죄인인 척하면서. 최자영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내 딸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나까지. 최자영은 재빨리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강세리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강세리가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증거를 잡아야 해. 최자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찾아 작동시켰습니다. 강세리가 돌아와서 전화 통화를 할 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최자영은 휴대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두고 다시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기. 평생 해본 적 없는데 딸을 위해서라면 해야지. 최자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강세리가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가져왔어요. 맛없어도 참고 드세요. 강세리가 가짜 친절함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제인아.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집에 가고 싶어. 최자영은 치매 환자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강세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세리는 휴대폰을 찾다가 소파에서 발견하고는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여기 두고 갔나? 이상하네. 강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세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성공했어. 강재인한테 조건을 제시했고 이제 그년이 어떻게 나올지 보는 거야. 숨겨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강세리의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조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야 당연히.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 강세리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최자영은 딸을 위협하는 강세리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할 때였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강재인이 순순히 따를 거야. 자기 엄마가 소중하다면 말이야. 하하. 강세리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강세리가 전화를 끊은 후 최자영은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인아, 언제 집에 가? 나 집 밥이 그리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머니. 정말 곧 끝날 거예요. 강세리는 짜증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최자영은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딸 강재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강세리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최자영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도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정확하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도상무 나야.
최자영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제인이가 밤새 찾고 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도민준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내 말 잘 들어. 최자영은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세리가 나를 납치했어. 제인이를 협박하려고.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도민준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경찰은 나중에 부르고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최자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 휴대폰의 파일 전송 기능을 이용해 녹음 파일을 도민준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보낸 파일 들어봐. 강세리가 제인이를 협박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는 말도 있어. 도민준은 파일을 받아 재생했습니다. 강세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걸로 강세리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네요. 바로 경찰에 가져가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너무 위험한 건 아니죠. 강세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내 딸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최자영의 말에는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민준은 최자영의 계획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법? 그런 걸로는 부족해. 내 딸을 건드린 년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도상무, 내 말대로 해줘. 최자영의 어조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일단 언론에 내 죽음을 발표해. 강세리가 나를 살해했다고. 증거는 내가 보낸 녹음 파일로 충분할 거야. 최자영이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죽음을 발표요? 그럼 제인이는 어떻게 되고요? 딸이 얼마나 슬퍼할지. 제인이는 처음에는 슬퍼하겠지만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연기를 해야 해.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자 최자영은 서둘러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세부 계획은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준비부터 해놓고. 그리고 제인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모님. 정말 위험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내가 죽은 척해야 강세리가 방심할 거야. 그때가 바로 복수할 때지. 최자영은 휴대폰을 다시 숨기고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세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강세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앉아 있었어. 제인아, 나 언제 집에 가? 최자영은 다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딸을 위한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됐다는 만족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어떤 덫에 걸려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YL그룹 회장실에서 강제인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승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제인의 얼굴은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엄마를 납치했어. 나한테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라고 협박하고 있어. 강제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강세리의 무모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강세리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짓을. 누나,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납치야. 강승우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강세리가 그렇게 경고했어. 강제인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를 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세리, 그 미친 것이.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지금 중요한 건 엄마를 구하는 거야. 세리의 조건을 들어줘야 할까? 강제인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절대 안 돼. 누나가 왜 그런 협박에 굴복해야 해? 강승우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목숨이 걸린 일이야. 다른 방법이 있을까? 강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겉으로는 강재인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세리와 협상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협상? 그 여자가 협상에 응할 것 같아. 강승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도해 볼 만은 해. 강재인,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와 상의해. 황기찬이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있으셔서 얼마나 무서워하실까. 혼자서 낯선 곳에 갇혀 계실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어. 누나 진정해. 우리가 반드시 엄마를 구해낼 거야. 강승우가 강재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황기찬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강세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세리한테 연락이 안 돼.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황기찬이 거짓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오늘 저녁까지 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강재인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세리를 찾아보겠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직접 만나볼게. 황기찬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설득해줄 수 있을까? 강재인이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해볼게. 아무래도 내가 말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야. 황기찬은 속으로 강세리를 완전히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강승우는 여전히 경찰 신고를 주장했지만 강재인은 엄마의 안전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절망에 빠져 강세리의 협박을 받아들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TV에서 속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천 부둣가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시신 발견. 강재인은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여성의 특징이 최자영과 일치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강재인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도민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도민준이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아저씨, 뉴스에 나온 게 엄마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강재인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도민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제인아. 내가 사모님을 발견했어. 오피스텔에서. 안 돼. 안 돼. 강재인이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어.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고 도민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오열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행동했어야 했는데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제인아, 네 잘못이 아니야. 강세리가 한 짓이야. 도민준이 강재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도민준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이걸 남기셨어. 뭐예요? 강재인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유서야. 그리고 강세리에 대한 증거들도. 도민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펼쳤습니다. 최자영의 친필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제인아, 엄마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너는 아마 나를 찾고 있겠지. 미안해. 강세리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 하지만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를 지키고 싶었어. 이 증거들로 강세리를 반드시 처벌받게 해.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바래. 엄마. 강재인이 유서를 꽉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도민준은 봉투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강세리의 협박을 녹음하셨어. 이걸로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 증거가 있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 강재인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인아, 사모님의 복수를 해야 해. 강세리를 그냥 둘 수는 없어. 도민준이 강재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의 눈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래. 엄마의 복수를 해야 해. 강세리를 반드시 벌받게 만들 거야. 내가 도와줄게.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야. 도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슬픔을 분노로 바꿀 때였습니다. 엄마 최자영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민주는 경찰을 대동하고 강세리가 숨어있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최자영이 보낸 위치 정보와 녹음 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경찰차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강세리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경찰관들이 4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세리는 뉴스를 보고 최자영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여기에? 문이 열리자 경찰관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강세리 씨 납치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세리가 억울하다며 항변했습니다. 도민준이 경찰 뒤에서 나타나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네가 사모님을 협박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 경찰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강세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재인이 조건을 거부하면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따라 한 거예요.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때 강재인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강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강세리를 불렀습니다. 나 억울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강세리가 강재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엄마를 돌려줘. 엄마를 내게 돌려달라고. 강재인이 절규하며 강세리를 노려봤습니다. 경찰은 강세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정말 무죄야. 믿어줘. 강세리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주장했습니다. 도민주는 경찰에게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유서도 있습니다. 강세리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장이 도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강세리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세리야. 엄마가 당한 고통을 네가 똑같이 느껴봐. 강세리는 차창 너머로 강재인을 바라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최자영이 목숨을 걸고 준비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도민준이 강재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모님의 복수가 시작됐어. 강세리는 이제 끝이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의 복수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강재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끝까지 해낼게요. 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강세리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오기까지 기다리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면회실에 황기찬이 나타났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자신을 구해주러 온 줄 알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나 정말 억울해. 강세리가 황기찬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황기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세리야,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 강세리는 충격을 받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황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했는데. 강세리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걸 했다고? 살인까지 하면서? 황기찬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나만큼이나 더러운 일 많이 했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 그럼 증명해봐. 지금 네가 처한 상황에서 누가 믿어주겠어? 황기찬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 회장을 죽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김도희도 당신이 죽인 거잖아.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황기찬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증거. 얼마든지 있어.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들이. 강세리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너나 잘해. 황기찬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가는 거야? 나 혼자 이 모든 걸 뒤집었어야 해? 강세리가 절규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 황기찬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황기찬, 너도 끝장이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러나 황기찬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강세리는 홀로 남겨진 조사실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속으로 황기찬은 강세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강세리가 알고 있는 자신의 비밀들이 언젠가 폭로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야, 넌 이제 정말 끝이야. 나까지 끌어내릴 생각은 하지 마. 황기찬이 중얼거리며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강세리는 면회실에서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세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최자영의 녹음 파일만으로는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강세리는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약속 장소에 나올 것을 기대하며 인천 부둣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기도 했고 황기찬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 강세리가 중얼거리며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황기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남자가 강세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강세리시죠? 괴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강세리가 불안해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던 사람이에요. 괴한이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당신? 괴한은 대답 대신 강세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세리는 깜짝 놀라며 카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소란에 놀라 바라봤지만 괴한은 개의치 않고 강세리를 쫓았습니다. 살려줘. 도와주세요. 강세리가 거리에서 소리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괴한은 끈질기게 강세리를 추격했습니다. 강세리는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빠르게 뛸 수 없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쫓는 거야? 강세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괴한은 말없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강세리는 골목길로 몸을 숨겼지만 괴한은 곧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강세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줘요.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게요. 강세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괴한은 강세리를 향해 마지막 돌진을 했습니다.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골목에서 빠져나와 큰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속도를 내며 달려오던 트럭이 있었습니다. 안 돼. 강세리가 마지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큰 충돌음과 함께 강세리는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급히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강세리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119 좀 불러주세요. 트럭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괴한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강세리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만든 배우가 누구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설마 당신이.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강세리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에 대한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에 대한 원망과 강재인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강세리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핏자국과 부서진 유리 조각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식이 멀어져가는 강세리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흐릿해진 시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실루엣이 익숙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죽었다던 최자영이었습니다. 유령. 유령이야.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자영은 강세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놀랐어? 내가 살아있어서?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뉴스에서 죽었다고. 강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상무가 내 죽음을 위조했어.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이야. 최자영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인이도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제인이도 몰랐어. 진짜로 슬퍼했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 최자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병원에 데려가줘. 나 죽을 것 같아. 강세리가 피를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최자영은 강세리의 애원을 무시하고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힌 죗값을 치러야지. 병원? 그런 건 기대하지 마. 난 그냥 황기찬을 사랑했을 뿐이야. 제인이한테 미안해. 강세리가 점점 약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남의 남편 빼앗고 친구를 배신하고 아이까지 죽게 만든 게 사랑이라고?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도 똑같이 나쁜 놈이야. 나만 벌받는 건 불공평해. 그건 내 딸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너는 여기서 끝이야. 최자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너는 은호한테 기회를 줬어? 내 딸한테 기회를 줬어? 최자영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강세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강세리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복수에 대한 만족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내 딸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최자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강세리는 최자영의 차가운 시선 아래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원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강세리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본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딸 강재인을 괴롭힌 강세리가 마침내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최자영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제 편하게 살아. 최자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YL그룹 회장실에서 황기찬은 괴한으로부터 강세리 제거 성공 연락을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들려온 소식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골칫거리가 사라졌군. 황기찬이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강세리가 알고 있던 자신의 비밀들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 살해와 김도희 사건, 그리고 은호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강세리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황기찬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식으로. 경찰 뒤로 도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이제 끝이야. 도상무? 무슨 소리야? 황기찬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세리를 죽이라고 지시한 거 다 들켰어. 네가 보낸 괴한이 체포됐거든. 도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황기찬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황기찬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살인교사? 말도 안 돼. 증거라도 있어? 황기찬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도민준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황기찬이 괴한에게 강세리를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야. 황기찬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관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세리가 숨겨둔 증거들입니다.
강 회장 사례와 김도희 사건 관련 자료들이에요. 도민준이 상자 안의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강세리가 너를 위해 모아둔 증거들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네 무덤을 파는 증거가 되었어. 황기찬은 강세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팔아넘긴 거야? 강세리는 죽기 전에 모든 걸 고백했어. 네가 얼마나 악질인지 다 폭로했지. 도민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황기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강재인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끝이야. 제인아, 나를 믿어줘. 세리가 거짓말한 거야. 또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애원했습니다. 믿어달라고?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든 당신을 어떻게 믿어? 강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체포되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강재인의 완벽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황기찬을 바라보며 강재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은호야.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걸 끝냈어요. 도민준이 강재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원하던 복수가 완성됐어.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복수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